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58%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7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보면요. 아시아권 일본 빼고는 다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물, 외국인 선물, 현물 다 매수가 들어왔고 하락 개수에 비해서 상승 개수도 확실히 많고 확실히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인데, 분명 지수도 오르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는 저희만 또 이벤트가 있죠. 명절이라는, 미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만 명절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거다 라고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00개 종목이 있으면 이 중에 한 1800개는 멈춰놨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선이에요. 한 자리 눌러놓고 1% 선에서 하루 종일 돌리는 시장. 그 외에 나머지 종목 50종목 상승시키고, 수급이 붙은 거죠. 나머지 150종목 처미는 그런 흐름입니다. 분명히 시장은 상승하는데 계좌는 그닥 내가 정말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우량주 혹은 특이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그냥 하루 버리는 날이에요. 결국은 모나로 버리면서 외국인 개관들 매수세가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또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상승은 했지만 그닥 재미는 없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맨날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한다. 대신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코인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죠. 바닥 대비해서 30%씩. 어떻게 보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코인이 훨씬 나을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장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얘들 100종목이면 요만큼의 상승률을 그대로 이게 그 이상을 반영한 거는 기껏해야 이 100종목 중에 20종목이에요. 나머지 한 50종목? 50에서 60종목은 요거보다 적게 한 반 정도만 상승했고, 나머지 30종목은 요거 올랐을 때 얘는 기존보다 빠지진 않더라도 기껏해야 플러스 1%, 2%예요. 수급이 나눠진다. 근데 코인은 바닥 대비 30% 올랐으면 시간의 차이만 있지 대부분 이만큼이 올라요. 첫날에 얘가 좀 더 많이 오른 거, 둘째 날에 얘가 쉬면 얘가 올라가고, 알트코인, 비트코인, 결국엔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하면 모든 코인은 다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대체제가 아닌 이상, 즉 인버스 같은 기준을 가진 코인이 아닌 이상은 1000종목 중에 1000종목이 다 올라요. 근데 우리 시장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2000종목 중에 2000종목이 다 올라가는 날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해도 100종목은 빠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주기상.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코인이 훨씬 주식시장보다 좋다라는 거고, 좋다라는 건 돈 있는 누군가는 주식시장보다 코인 시장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 돈이 풀려가지고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다 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뭐한다? 분산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코인 시장이 좋으면 주식 시장은 그닥 그냥 전향 유지 정도. 코인 시장이 좀 눌려야 주식 시장에 그 돈이 다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찌됐든 시장은 우리 시장도 올라왔고 나쁘지 않게 끝나기는 했지만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보인다라는 거고,
추세는 분명히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대가리는 위로 들이긴 했지만 밑에서 쳐올려던 이후 추세는 뭐 했다?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즉 올라가던 각도가 조금씩 꺾인다라는 거죠. 꺾인다라는 거예요. 즉 수급은 들어온다라는데 기존에 비해서 예전엔 매도가 뭐 매수가 6이고 매도가 4였다면 지금은 매도와 매수가 5대5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시간이 지나면 매도가 매수보다 우위에 선점되는 순간 주가는 한번 눌러진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 P도 요렇게 올라오던 추세 거의 왔죠? 요런 각도 크게 그어놓고 밑에서 뭐하는 각도 요렇게 쏘아 올린 각도도 있잖아요. 그죠? 각도의 크기가 뭐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올라가던 각도가 요런 식으로 바뀌죠. 요런 식으로 바뀌고 난 뒤부터 코인 시장이 강하게 쳐올라오고 있죠. 훨씬 더.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 이번 주에 우리가 이벤트가 없었다면 이번 주에 그 흐름을 다 확인할 수 있었을 뻔했던 흐름 같은데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요 추세 안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움직여 줄 거냐. 결국엔 24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내일 다시 242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누를 거냐예요. 그냥 코스 닭대가리는 일단은 닭대가리 머리 안으로는 들어왔죠. 머리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대신 이 들어온 머리 안에서 뭐 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못 버텨내면 다시 원점이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이번 주는 그닥 뭐 신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냥 그전에 들고 있던 종목들, 또 명절이니까 돈이 필요해서 3일 전, 그러면 오늘부터 팔아야 수요일, 목요일 날 돈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명절 라인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왜? 단기간에 빠르게 자금을 뽑을 수 있는 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매수 매도도 간단하고 돈을 넣었다 빼는 것도 그날 그 시간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는 주식보다 코인이 나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부터 그랬지만. 그죠? 개인들은 다 거기서 놀고 있을 거다. 돈 있는 사람들은 코인 시장에서 놀고 있을 거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번 주는 뭐 그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은 이번 주는 오늘까지만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게시글로 공부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시작은 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예정할 것 같고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지 이해 못했는지까지 확인하면서 공부방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개월이고요.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2시간 혹은 1시간 반씩, 일주일에 4시간 개념이죠. 4시간씩 3개월 일주일에 4시간씩 3개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국엔 뭐 고기를 낚을 줄 알아야죠. 뭐 시장 탓만 할 수는 없죠.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을 탓하고도 있지만, 그냥 일반 개인이고 개미이기 때문에 뭐 그건 별 수 없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시장을 탓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그만큼의 이해를 하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할 수 있을 때 시장을 탓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이게 원래 맞는데 시장에서 돈지랄해서 저지랄했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토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 매수 매도도 할 줄 모르는데 시장이 좋지 않네, 그래서 내가 못 버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장은 뭐 그런 관점이고요. 주봉 뭐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 코스닥 주봉 나쁘지 않고, 월봉적인 관점에서 이 위로 올라탈 거냐예요. 730포인트 위로 올라탈 거냐고. 코스피는 당연히 2450포인트 위로 올라탈 거냐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기존의 양봉의 이 대가리죠. 대가리가 여기서 항상 멈췄었단 말이에요. 이 위에는 매도가 나왔고, 그 전 대가리는 여기.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올라가 줘야 이 시장의 흐름이 맞춰진다라는 거고, 수급이 위로 한번 더 쏜다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고 요 밑으로 맞춰진다. 그럼 뭐 주가는 한 번 더 밑으로 누르는 그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추세는 아예 요딴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방 압력으로. 상반기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알츠라가 움직였죠. 뭐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 안 가는데, 이 제페토 관련된 이게 제페토가 그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예전에 이 알체라가 제페토 관련주였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는 제페토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 알체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제페토 뉴스가 나왔을 때 이 그러니까 제페토 관련주가 예전엔 선익 시스템, 뭐 자이언트 스텝, 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보관을 좀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일단 1차적인 상승은 나왔고요. 그 상승이 기존의 악재로 인한 요 갭자리를 뭐 했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꿨다. 그죠?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은 뭐 했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요 8250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될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서 요 중간값을 그어보면 8,900원대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이 8,900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8,900원을 이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위에 있는 요 박스권의 흐름을 잡아낼 거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또 그어주겠죠. 이렇게 아이고 요런 관점에서 중간값이 또 그어지겠죠. 그러면 대충 1,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결국엔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1,5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또 상승하는 흐름, 1,500원 위로 지지받아야 그 다음 11,500원, 12,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확실하게 눈에 띄게끔 예전에 뭐라 그럴까, 현재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단계별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다. 그럼 이 계단이 항상 뭐가 된다? 매물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는 두둠짓 멈출 거다. 결국엔 여기 매물대가 가장 강할 수 있는 자리겠죠. 왜? 여기는 위아래가 겹치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어보면 대부분 뭐 중간값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체크해야 될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무슨 이슈로 올라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뭐, 차트 관점으로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얘도 제약바이오잖아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닥 기댈 게 없어요.
항상 꿈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꿈을 꿀 때만 좋은 거지 꿈을 깨고 나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주가든 뭐든 가볍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직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기존에 이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번 롤링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자리를 먹기 위해서는 8,350원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1만원대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1,500원대를 뚫을 거냐 뚫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 단기 바닥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여기 하나 여기 뚫어 올리면 그 다음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핫했나요? 하락률 그 다음은 특별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오랜만에 네이처셀이나 한번 볼까요? 일단 네이처셀은 기존에 영상들 찍어 놓은 뒤로는 그 뒤로 영상을 안 찍었죠. 찍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안 찍었고요. 사실 보면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요렇게 박스권 그려놓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크게 뭐 했다? 벗어난 게 없어요. 여기가 박스권이니까 요런 관점 하나 있었고, 여기 요 자리 17,500원 기준 어쩌고 잡아서 어디까지 2만원까지 상승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그 다음 어디? 여기서 지지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못하면 어디까지? 요 밑에까지 내려앉는다. 이 박스의 상단에서 뭐 했다 그래도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럼 이제는 요 박스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박스를 지금 뭐 했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크게 보면 요렇게 큰 박스로 버텨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횡보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면 뭐한다? 한 번 더 누를 거다 분명히. 요 박스 하단 혹은 박스를 한번 깨서 이 쌍바닥을 한번 찍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확률이 높아 보여요. 뭔가 이슈가 없을 때는 일부러라도 쳐 눌러서 뭐한다? 수급을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 주가를 움직이는 놈들의 하는 짓들이에요. 그냥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수급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끔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일단은 16,500원 위로 안착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찌됐든 이 13,000원대에서 12,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자, 히림이라는 종목도 뭐 영상 찍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죠? 요 자리 위로 안착하면 요 박스 상단까지 먹고 이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박스 하단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거고, 오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내일 11,000원 위로 다시 안착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또 한번 확인하러 내려온다. 10,000원 확인. 이해되시죠? 10,000원 확인. 그러면 여기 박스 기준으로 여기랑 똑같은 박스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관점으로 하나 나타나겠죠, 대략적으로. 그죠?
10,000원, 1,150원, 1,200원 지지 못하면 그 다음은 요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야 뭐가 나온다? 조정이 끝나고 이제는 횡보하는 그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횡보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할수록 위로, 여기서 할수록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다. 대신 이 안에서도 중간값을 그어놓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없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미스터 블루가 좀 움직였죠? 항상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존에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고, 그런 자리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얘는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쉽게 보면, 요런 기준으로.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놓고 요 안에서 움직임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왜? 주가가 올라왔던 요 자리를 권리락 말 그대로 무상증자로 떨궈냈기 때문에 이평이 가다가 꺾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밑으로 당겨서 캔들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뭐다?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밑에서 받쳐주는 이 받침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트럼플링처럼 좀 더 높게 뛰기 위해. 현재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미친듯이 쳐올려서 내려가던 걸 꺾든가. 근데 그럴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무상증자 이슈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횡보시키면서 처음 일던 걸 옆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요 안에서 버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이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안 나타나는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직은. 그 기준을 3,900원 이상으로 잡으시고요. 이 위에서 버텨내는, 결국은 지금은 밑바닥을 때리는 횟수가 위에 때리는 횟수보다 많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오늘 올랐으니까 일단은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3,400원 밑으로 쳐박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자리를 다시 회복 못한다. 그럼 뭐 요 바닥 한번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결국 버티는 척 하면서 내려가는 이평선을 시간을 걸리면서 이제 이 떨어지는 각도를 줄여놓고 한 차례 밀고 먼저 캔들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맞이할 확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수정주가로 보면 사실상 위에 있는 거거든요. 기존 고점보다 더 권리락 받았을 때보다 이 상승을 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수익권이라는 거죠. 대부분 권리락을 받은 누군가들은 다 수익이었어요. 대신 내 권리락 금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로 당연히 찍히겠죠. 개인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권리락을 맞아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게 수익권에 들어오는 거고, 나중에 권리락을 받을 때 주가 자체가 이 권리락 받았던 주가의 부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실, 수익이 결정나는 부분인데, 대부분 무상증자 받고 상승을 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받더라도. 그래야 손실이 적어요. 분명히 수익권까지 왔는데도 버티다가 권리락 받을 때 되면 기존에 권리락 떨어진 자리보다 훨씬 밑에 주가가 있으니까 권리락이 모여서 주식수가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 마이너스야. 한 20%, 15%. 그럴 확률이 높아. 10종목 중에 8종목은 대부분 그렇다. 한 2종목 빼고는. 얘는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도 사실상 수익권이에요. 결국 권리락을 100%를 떨궜기 때문에 흔들어대면서 뭔다? 평단을 맞추는 놈들은 맞춘다라는 거예요. 뭐 이 주가를 권리락을 받은 놈들, 뭐 내부적으로
뭐 돼 있는 애들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미친 흐름이 나오죠. 사실은 뭐 무상증자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빠져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수정주가로는 기존의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 수익 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대신 모르는 사람만 손실을 본다. 왜? 권리락이 떨어져서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마이너스니까 지금 수익 실현하면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버티다가 결국엔 돈 들어왔을 때 보면 마이너스가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로 못 올라타면 밑으로 쳐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때 되면 이슈가 끝났고 권리락 돈이 들어왔을 때 언제 들어오는지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요. 권리락 돈이 들어왔을 때 손해를 보고 또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미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뭐 명절 내려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주식은 잊어버리시고 3월달 2월달부터 2월달이구나 2월달부터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